잠깐 울컥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도 또 아직 그 감정이 살아있네요.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내려가기 전에 그 친구랑도 좀 에피소드가 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때 돈을 빌리러 갔을 때 제가 가져갔던 카메라하고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날 그 친구가 저한테 받지를 않았어요. 그걸 가지고 가라고. 어.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친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에서 손님 들어오면 일부러 제가 지명을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게끔 해줬어요. 그리고 그 제 파트너는 아니었고, 그래서 이제 붙여서 해주고, 뭐 인물도 나쁘지 않고 또 애가 착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손님들이 뭐 친구가 오든 뭐 저거 하면 다들 만족하고 그렇게 했었는데, 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뭐 급한 거 좀 정리를 하고 그러고 이제 지내고 있었던 상황인데, 이제 뭐 소소하게 조금 조금씩 일이 또 뭐 이것저것 잔챙이로 잔잔바리로 이제 하게 되고,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술 취해가지고 또 새벽에 저한테 전화 온 적도 있었고, 그래가지고 뭐 만나자. 근데 술이 많이 취했어요. 그래서 저는 내일 보자 얘기를 했는데, 이제 그 친구가 보자고 그래서 자기가 뭐 나는 사실은 가기가 좀 어렵죠. 왜냐면 왕복 택시비에다가 또 그 집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. 뭐 그런 상황 사이도 아니고. 그래서 저거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그러면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뭐 저기 하다가 또 같이 첫날 처음으로 그 친구랑 같이 있게 됩니다. 이제 그거에 돈 빌리고 나서 뭐 몇 주 지난 후에요. 거의 뭐 한 3, 4주 정도 지난 후에 그런 일이 생겼고, 그래서 그 친구랑 첫날 같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나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친구가 제가 뭐 붙여준 그 파트너들만 뭐 10명이 넘고 그런 상황인데, 그 친구가 뭐 저 말고도 다른 손님이 왔을 때 뭐 2차를 안 나갔겠어요? 늘 나갔지. 근데 저는 사실 같이 있으면서 그 친구가 뭐 불결하거나 아니면 뭐 너무 그렇게 막 몸을 함부로 굴리는 여자기 때문에 뭐 어, 진짜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잘해준 것도 있고 또 내가 그 친구의 그 성격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 저랑 같이 하루 같이 있었고, 물론 이제 뭐 그런 일도 있었죠. 관계도 있었고.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이제 하루 가고 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조금 조금씩 드문드문 만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특히 쉬는 날 같은 때는 그 친구들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더라고요. 손님 없는 날은 쉬고, 아니면 비가 많이 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또 쉬고 이렇게 되니까, 그때는 이제 그 베이징에 있는 그 솔레오라고 그 굉장히 잘 해놓은 그 쇼핑몰이 있었어요. 지금도 있지만 당연히 거기서 만나서 뭐 데이트 아닌 데이트도 하게 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냥 연인 관계 비슷하게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한 두세 달 만났던 기억이 나요.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예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돈 정리도 했고, 그래서 이제 저는 내려가게 됩니다. 내려가게 될 때 이제 제가 얘기를 해요. 그 여친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내려가게 됐다. 옛날 여친이죠.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러면서 차를 나보러 계속 쓰라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알겠다고. 그러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. 가가지고 그 거기서 이제 수입이 생기면 내가 바로 줄 테니까 뭐 얼마를 좀 빌려달라고, 빌려다오 얘기를 했더니 뭐 쾌히 알겠다고.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. 내려가면 이제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자기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서,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내려가는 뭐 이사 비용도 쓰고 나머지 잔금 저기 하는 것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또 그 친구 그 빌린 돈도 갚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지방에서 방송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. 그 방송국 얘기를 좀 하면, 처음에는 이제 그 방송국에 내려가서 이제 채널이 있어요. 거기는 이제 세 개 채널이 있는데, 하나는 보도 채널, 뭐 뉴스 채널이죠. 그다음에 뭐 생활 채널, 그다음에 뭐
문화 채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저를 콜한 그 사장이 그 채널에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에 다 그 책임자가 있어요. 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채널 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방송사에는 총사장이 있어요. 그 지방 방송은 총사장이 있고 밑에 채널이 있으면 채널장들이 있어요. 그 채널장이 사장이에요. 그 사람이 그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. 그 채널에 관계되는 걸. 뭐 프로그램이 10개면 10개 관리를 다 하는 거고 거기에 광고 수입까지 다 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겁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생활 그 채널장이 이제 파트너예요.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조금씩 개입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할 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 그걸 완전히 바꿀 수가 없어요. 그때 그 그 관리하는 사장이 여자 사장인데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에요.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이라 그 예능 프로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좀 갖고 있었어요. 그리고 뭐 보는 연령대가 뭐 다 50대, 60대인데 20대들이 나와서 쉽게 얘기하자면 뭐 그 무한도전이나 옛날에 뭐 그 산장에서 뭐 미팅하는 거 있었잖아요. 뭐 그런 거. 그다음에 뭐 음? 뭐 그런 식의 뭐 프로그램을 하는 거가 괜찮겠냐라는 게 아주 부정적이었어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그거를 이제 제작하게 됩니다. 그래서 프로그램을 일단 두 개를 찍게 돼요. 그래서 제가 연출해가지고 기획 다 해가지고 해서 뭐 이제 짝짓기 프로그램을 쉽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예능 프로에 늘 있는 거 그런 포맷을 집어넣고 그 뭐 융단 그 카페 깔아놓고 뭐 1번 그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. 1번 여자 출연자를 소개합니다. 그러면 걔가 나오면은 막 그 음악 깔고 뭐 이렇게 춤추는 거 보여주면서 뭐 자기 인사 설명하고 소개하고 뭐 이런 걸 해서 뭐 여자 5명이 나오고 뭐 남자 1명에서 이제 짝짓기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하나는 완전 순수하게 오락 프로 여자 6명에 남자 6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 해가지고 뭐 업어서 뭐 퀴즈 맞추는 거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프로그램도 두 개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때 카메라를 열 몇 대를 동시에 가지고 찍었어요. 그런데 그게 방송국 그 마당에서 찍었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. 그 전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또 특히 중앙방송, 위성TV 이런 데에서도 그런 거를 시도를 거의 안 하고 있을 때 지방방송사에서 그걸 했다는 거는 거의 획기적인 거예요. 그래가지고 다른 채널의 CP들 그러니까 취 프로듀서들 거기 제작이사들 이런 애들이 다른 채널이 나와서 카메라 뒤를 다 붙어서 다 구경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니까. 아, 부담됐었겠어요. 다 구경하고 오시면. 부담된 거보다도 어쨌든 나는 뭐 어쨌든 늘 하던 거니까 이제 하는데 그 친구들은 아주 신기해한 그런 광경이 되는 거죠. 왜냐면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능 프로를 별로 본격적으로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다 기획을 해서 하고 이제 차를 대절했는데 차에다가 전부 제가 그 로고 붙여가지고 창문까지도 다 막은 거예요. 그걸 뭐라 그러지? 레터링이라고 그러나? 뭐 하여튼 뭐 이거 다 씌우는 거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걔네들 출연자들 사진도 다 얼굴도 크게 받고 막 코믹한 표정으로 막 이러고 있는 거 뭐 여자하고 같이 째려보고 있는 거 이런 걸 사진에다 딱딱 앞에 운전 유리창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바른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그 방송 프로그램 이름도 거기다 적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, 랩핑을 한 거예요? 랩핑한 거죠. 랩핑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. 여자 출연자들이 내려와서 자기소개 뭐 댄스 타임 그래가지고 뭐 댄스 타임 뭐 그러면서 이제 1번 참가자 댄스 부탁합니다. 그러면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잘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편집을 하는데 이제 밤을 새야 되니까 제 방이 있었거든요. 그 방을 따로 줬어요. 그 옆에는 뭐 제작이사들 다 있고.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그 전부 짜장면들인데 나 혼자서 한국 사람 혼자서 거기서 있었던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통역이 물론 있었어요. 여자 통역이 있었는데 걔가 그 양주대학의 그 한국어과 다니는 친구인데 한국말을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해요. 어눌하지 아무래도. 근데 겨우겨우 말을 알아들어요. 이제 그 친구 하다가 이제 걔가 많이 도와줬죠.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. 그래서 거기서 결과적으로 한 2년 정도를 진짜 죽어라고 판 것 같아요. 중국어를. 그 전에도 좀 했었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왜냐면 내가 방송국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
이게 방송국은 언어 갖고 장사하는 건데 내가 언어를 모르면 얘네들하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. 통역 세워놓고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. 그리고 이제 뭐 통역을 해더라도 내 의견하고 전혀 틀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. 그래서 걔네들이 뭐 동시 통역관들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게 그 잘못할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이를 악물고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지금 중국어 실력은 뭐 웬만한 유학생들보다 제가 아마 잘할 거예요. 아마. 그 나중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여기서 양주에서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지방으로 가거든요. 그럴 때는 통역관 없이 다녔어요. 통역하는 애들 없이. 그래서 이제 그 제작을 하고 그러는데 밤을 샌단 말이에요. 밤을 새서 편집을 하는데 이 중국 방송사들은요. 밤을 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물론 이제 상해 TV나 동방 TV처럼 위성 TV는 지금 예능 프로가 많이 발달이 돼서 호남 TV라든지 그런 데는 지금들을 밤을 새겠죠. 근데 나머지는 뭐 얄짤없어요.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출근을 하면 11시 반이면 다 없어져요. 다 나가. 점심시간에. 나가서 몇 시까지 들어오냐? 2시에 들어와요. 2시. 그러니까 걔네들은 식사 시간 외에 그 우쉐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낮잠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집들이 다 로컬이니까 가깝잖아요. 그러니까 전동 오토바이 있잖아요. 전동 오토바이. 그게 전동 오토바이가 옛날에 정식 오토바이에서 전동 오토바이로 싹 바뀌었어요. 그게 2008년도 북경올림픽 하면서 매연이 너무 나오니까 국가 시책으로 오토바이 그냥 개봉 기간 딱 한 달 주고 오토바이 따다다다 그러면 그냥 경찰들이 교통경찰들이 딱 해서 그냥 무조건 압수. 안 줘 그냥. 압수. 뭐 나중에 보상해주고 뭐 그거 없어. 그냥 무조건 압수야. 그러니까 타지 말라는 거야. 빨리 팔든가 뭐 어떡하든가 그거 알아서 하고. 그래가지고 북경올림픽 때 그 공기가 너무 매연이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그때 한 개 이제 도시로 점차적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그 전동 오토바이 타고 걔네들이 11시 반이면 나가. 11시 한 20분이면 나가요. 나가서 집에까지 타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집에서 밥 먹고 자고 1시간 자고 오는 거예요. 출근. 그러니까 한국 그 제작 그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. 근데 그게 걔네들은 생활화가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11시 20분 정도면 다 없어져. 그리고 2시까지 2시간 반을 쉬다가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밤새고 이럴 것도 없고 아예 그건 뭐 생각도 못 하고. 그리고 걔네들 뭐 5시 반 6시 되면 또 의뢰 또 전동차들이 또 쫙 나가는 거야. 방송국에서 쭉 나가. 무슨 포항제철 무슨 직원들 출근하고 퇴근하듯이 그냥 쫙 밀려 나오는 거야. 밤을 새는 사람들이 없어. 근데 내가 데리고 있는 부서 애들 15명, 16명 걔네들만 밤을 새는 거예요. 그런 그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내 방에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그 보안이라고 그러는데 그 경비들 있잖아요. 방송국 경비들. 걔네들이 이제 후레쉬 들고 쫙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. 오다가 내 방 불이 켜져 있으니까 보다가 사람이 거기서 앉아 있거든. 그거 들어오는 거야. 들어와가지고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서 아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고 나가라고 막 그러는 거야. 여기서 밤새면 안 된다고. 그래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? 그래가지고 전화했지 그 채널 장한테. 사장이에요 사장. 전화해서 이거 나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. 내 책상 밑에 편집하는데 옆에 모기장을 쳐놨어요.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. 그 이제 뭐 매트리스 비슷한 거 하나 깔고 거기서 새벽엔 자고 우리 이제 내가 같이 있었던 감독하고 한국 감독 둘하고 저기 했었는데 그거 나가라고 뭐 호통치고 그러니까 뭐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밤 늦었지만 전화했더니 경비 보안이 누군지 바꿔달래. 그러나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야. 막 뭐라 그러니까 떼붙이 뜯어올라 떼붙이 미안합니다. 알았습니다. 그러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나가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바꿔줬더니 괜찮다고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절대로 거기 타치하지 말라고 그랬대. 그래서 그들 밤을 새면서